예, 그럼 지금부터 솔리드웍스 컴포저 온라인 세미나 그 파트 2 지난 3월달에 이어서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리드웍스 컴포저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 박종희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요, 시작을 알리는 간단한 회사 로고 영상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간단한 영상 마쳤고요. 저희 웹스 시스템 코리아에서는 뭐 오늘 진행하는 솔리드웍스 컴포저 온라인 세미나 외에도 뭐 기타 제공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온라인 세미나를 매달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뭐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진행하게 될 솔리드웍스 컴포저 온라인 세미나를 먼저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화면에 보이시는 파워포인트 자료로 먼저 소개드리고 데모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데모 시연에 사용할 모델은요, 앞에 보시는 그 마이터소라는 그 절삭 기계에 관련된 이 제품을 가지고 솔리드웍스로 시작한 설계부터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해석 검증을 통한 솔리드웍스 컴포즈의 작업 지시서까지 만드는 전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데모 순서는 솔리드웍스 이제 3D CAD에서 간단한 단품 설계를 마치고요. 이 단품 설계한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어셈블리에서 조립하는 내용을 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된 3D CAD 데이터를 그대로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가지고 와서 이제 문서 작업을 하는 부분 도중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설계 변경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해당 내용을 3D CAD 상에서 다시 설계 변경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으로 해석 검증을 통해 변경된 내용이 이제 솔리드웍스 컴포저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추가적인 문서 작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에서 데모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간단한 단품 설계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완성된 단품 모델을 그대로 솔리드웍스 어셈블리 환경에서 조립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제가 중간에 설계 변경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제가 데모 중간에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상단에 보시는 이미지에 원래 원본 이미지에서 그 아래 보시는 내용으로 설계 변경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설계 변경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해석 검증을 통해서 왜 그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내용은 그 최소 안전 개수와 관련된 이유로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완성된 3D CAD 데이터, 솔리드웍스에서 완성된 설계 데이터를 그대로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 간단한 분해 조립, 파트 리스트, BOM, 콜아웃 작업,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미지 링크라든지 PDF, HTML 문서로 내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문서 작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데모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이런 그 오른쪽 보시는 라벨을 통해서 이미지 링크를 또한 하실 수가 있고요.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간단한 조금 복잡한 애니메이션 작업들도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전 과정에 대해서 설계 단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3D CAD 솔리드웍스에서 그 설계한 내용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이 어셈블리 파일 중에 제가 일부 좀 설계를 완성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중간에 보시면은 자, 요 두 개의 부분과 요 샤프트 부분과 요 위쪽에 요 샤프트 헤드 부분에 이제 연결되는 파트 설계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제가 일단 간단한 파트 설계를 완성한 다음에 그 데모 진행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 가운데 솔리드웍스를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솔리드웍스 자체가 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좀 데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단품 설계를 그리는 부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솔리드웍스에서는 여러가지 템플릿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 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명 규격 템플릿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A3 파트 도면, A3 어셈블리 도면, 또는 A1 도면, 이런 식의 다양한 도면 템플릿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따로 회사 규격의 템플릿들만 별도의 폴더로 저장을 해놓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먼저 단품을 그리는 파트 환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D CAD는 일단 작업하는 내용에 앞서 내가 원하는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가 필요하고, 그 스케치는 사용자가 지정한 평면에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약간 2D 캐드와는 조금 다르죠. 솔리드웍스에서는 이렇게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면, 윗면, 우측면 세 가지의 평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UI 자체도, 솔리드웍스 환경 자체도 그 윈도우즈 사용자라면은 상당히 쉽게 접근하고 익히실 수 있게 리본바 메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먼저 진행할 부분은 정면에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단품 설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드 사용을 하실 때 대부분 이렇게 단축키나 이런 부분들을 세팅을 상당히 많이 해놓고 진행을 하시는데요. 물론 설계 시간 단축의 이유 때문에 상당히 많이들 단축키를 세팅을 해 놓으시죠. 솔리드웍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키보드 단축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내용은 솔리드웍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우스 제스처라는 기능입니다. 키보드 단축키 뿐만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환경에 맞게 사용자가 직접 아이콘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내용은 그 마우스를 지나쳐 주시는 것만으로 해도 해당 내용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중심선을 원점에 맞게끔 스케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치는 제가 원점에 추가적으로 중간점에 위치하게끔 별도로 구속을 주도록 할 거고요. 추가적인 내용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제스처를 통해서 스케치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사각형과 원을 그려서 이제 스케치 작업을 완성을 했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원은 제가 간단한 동등이라는 구속 조건을 통해서 사이즈가 같게끔 추가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에서는 이렇게 대략의 형상을 완성을 하고요. 이제 추가적인 작업은 구속 조건이나 치수 등을 통해서 이제 완전 정의를 내리실 수가 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치수 작업도 마우스 제스처 기능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원 사이의 거리는 제가 80mm로 정의하도록 할 거고요. 사각형의 너비는 120mm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 완성이 되시면은 이제 볼륨을 입혀 주셔야겠죠. 자, 해당 내용도 굳이 위쪽에 아이콘으로 가지 않으시더라도 작업하시는 그래픽 환경에서 다이렉트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눈금자와 함께 정확한 깊이 값으로 볼륨을 입히실 수가 있고요. 해당 내용은 그 모델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해당 내용에 관련된 치수들은 그래픽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개의 평면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솔리드웍스에서는 완성된 모델의 평면에서도 다이렉트로 스케치 환경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추가적인 스케치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 부분은 이제 위쪽에 추가적으로 이제 붙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제가 앞에서는 요소를 하나하나씩 선택해서 치수 작업들을 했지만요, 지금 환경에서는 제가 지금 선택한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구속과 그 다음에 치수까지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케치 완전 정의라는 기능을 통해서 굳이 사용자가 일일이 선택하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리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산출된 치수 값들은 다이렉트로 작업하시는 환경 내에서 더블 클릭만으로도 관련된 치수가 다이렉트로 변경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부분도 간단히 스케치 작업을 완성을 했고요. 앞에서는 지금 보시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스케치 파일이 중첩으로 이루어져 있죠. 솔리드웍스에서는 이런 부분도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영역만 다이렉트로 이렇게 볼륨 작업을 입히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해당 내용의 컷 작업도 다이렉트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래쪽에는 조금 다른 깊이 값으로 분류를 하도록 할게요. 자, 불필요한 스케치는 제가 숨기도록 할 거고요. 지금 제가 작성한 이 위쪽 부분은 제가 반대쪽에 대칭 복사를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해당 내용은 제가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우측면 기준으로 다이렉트로 대칭 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 복사할 요소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그래픽 환경에 미리 보기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기능 실행 전에 이렇게 미리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일단 간단한 형상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필렛 작업과 이제 재질 부여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에서는 필렛 익스퍼트, 이렇게 익스퍼트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기능은 조금 자동적이고 지능화된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작업하시는 환경 내에서 다이렉트로 여러가지 치수 값들을 다이렉트로 변경해서 해당 요소에 직접
적용을 시켜 주실 수가 있고요. 뭐 굳이 환경을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선택한 요소에 따라서 이런 팝업 아이콘의 메뉴를 통해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모서리선들도 원클릭으로 뭐 수십 수백 개의 모서리선들을 한 번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익스퍼트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요소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아끼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형상을 완성을 했고요. 지금 작업하는 설계 환경이지만 제가 이 모델의 재질 값까지 한번 부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리드웍스에서는 약 400에서 500여 개의 재질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선택한 재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성치 값들은 모델에 그대로 계산이 되어지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시뮬레이션 해석을 하시거나 또는 질량 값을 구하실 때 모델 볼륨에 계산돼서 다이렉트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또는 이 재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뭐 광택이라든지 뭐 표면 거칠기 이런 부분들도 모델에 그대로 입혀지기 때문에 굳이 렌더링 환경에서 확인하실 필요 없이 다이렉트 환경에서 직접 이미지들을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는 뭐 몇백 가지 재질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히 사용되는 몇 가지 재질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재질 값들은 그 인터넷 즐겨찾기 추가하시는 것처럼 굳이 이 환경에 들어오지 않으시더라도 간단히 우클릭을 통한 즐겨찾기 항목이 다이렉트로 모델에 적용시키게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솔리드웍스 파트 환경에서 간단하게 지금 파트 모델링을 완성을 했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저장을 해 놓고 이제 어셈블리 환경에 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지정을 해 놓고 해당 내용을 그대로 앞에서 먼저 보여드렸던 어셈블리 환경에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웍스의 부품 조립 간의 관계는 윈도우 창, 지금 솔리드웍스 내의 창뿐만 아니라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파일을 끌어오는 것만으로 다이렉트 삽입이 가능하고요. 삽입과 동시에 키보드 단축키와 함께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조립 조건까지 바로바로 부여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바로 동심 조건이 주어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이 부분도 연관이 되게 스마트 메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조립 단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치 조건을 주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작성한 요크 부분과 위쪽에 헤드 부분, 샤프트 헤드 부분에 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제가 스마트 메이트 기능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조립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파트 설계부터 어셈블리 설계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된 3D CAD 데이터를 기존의 뭐 2D 문서 작업이나 뭐 브로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실 때는 지금 3D CAD 내에서 이 부분의 이미지를 캡처하시든지 아니면 실제 테스트 장비를 통해서 그 외주 업체에 맡겨 뭐 사진 촬영하시든지 이렇게 문서 작업들을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이러한 3D CAD 데이터를 솔리드웍스 컴포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쉽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설계 데이터를 솔리드웍스 컴포저가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은 솔리드웍스 컴포저 파일로 다이렉트로 내보내 주실 수가 있고요. 솔리드웍스 컴포저 파일로 내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솔리드웍스 파일도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 다이렉트로 그 파일을 여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3D CAD 데이터를 직접 재활용하고 사용하시는데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 가지고 온 내용부터 이제 추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3D CAD 상에서 작업한 3D CAD 데이터를 그대로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가지고 온 내용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일 호환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는 솔리드웍스 파일뿐만 아니라 카티아 파일이라든지 또는 3D 공용 파일인 IGS와 스텝과 같은 파일도 다이렉트 호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나 또는 인벤터 파일까지 다 다이렉트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3D CAD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좀 더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통해서 문서 작업을 하시는데 좀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 UI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솔리드웍스와 동일하게 리본바 메뉴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솔리덕스 컴포저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캡처하는 방식으로 작업 내용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실제 캡처한 내용들이 좌측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표시가 되고요. 이 이미지들은 나중에 JPG와 같은 그림 파일로도 다이렉트로 내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제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작업 하나만 하고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이 밑에 부분에 그 베이스 부분에 이 부분을 일단 BOM 테이블과 콜아웃 분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솔리덕스 컴포저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 3D 전자 메뉴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설계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비설계자들이 비캐드 사용자들이 사용하셔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3D 캐드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캐드 상의 히스토리 구조들까지 직접 불러드릴 수가 있고, 또한 사용자가 설계 데이터 3D CAD상에서 입력했던 사용자정의 속성값, 예를 들면 재질이라든지 질량값, 뭐 도면 번호, 이런 식의 재질값까지 이런 식의 속성값까지 다이렉트로 솔리덕스 컴포저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좌측 하단에 이런 속성값까지 다이렉트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솔리덕스 컴포저 상에서 BOM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파트 리스트들을 산출하는 데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모델에서 이 베이스 해당되는 부분에 분해, 그 다음에 파트 리스트와 콜아웃 작업을 한번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는 일부 렌더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솔리드웍스와 마찬가지로 뭐 반사와 그림자 효과 또는 뭐 앰비언트 오클루전과 같은 음영 처리, 그런 부분들까지, 조명에 따른 음영 처리 부분의 이미지 효과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는 여러가지 윤곽선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시는 모드를 통해서도 다이렉트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프레임 구조로 이렇게 놔두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히 이 작성된 파일의 그 서브 어셈블리 단위로 먼저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 단계는 좌측에 보이시는 어셈블리 트리 구조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해서 그대로 축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 또한 가능하시고요. 아니면은 직접 그래픽 환경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들을 가지고 분해 작업 또한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분해 작업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분해 작업을 이어나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해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분해 지시선이라든지 이 분해한 부품이 이제 어디서부터 분해나 조립 단계가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시선으로 많이들 표시를 하고 계시는데,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는 분해 지시선의 표현 방법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폴리라인이라는 부분이고요. 실제 부품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지 또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해당 내용이 분해 단계가 진행이 되는지 이런 식의 폴리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작성된 내용은 사용자가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좌측 하단에 나오는 속성값을 통해서 뭐 너비나 두께, 이런 컬러 부분들도 상세하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뭐 블루 계열 톤으로 뭐 실선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유형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톤으로 제가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어느 쪽은 색상이 파란색이고 어떤 쪽은 빨간색이고 이렇게는 좀 문서의 통일성이 떨어지죠. 따라서 제가 위쪽에 작성한 이 속성 값을 다이렉트로 아래쪽에 좀 붙여넣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똑같은 작업을 매번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유형을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선택한 내용을 다이렉트로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저장이라는 거는 이 문서에서는 계속 이 유형을 쓰겠다, 사용자가 스타일 저장을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뭐 웹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굳이 매번 이 작업들을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선택한 요소를 다이렉트로 저장한 값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 저장까지 가능하고요. 또한 이런 폴리 라인들은 지금 부품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맨 앞으로 이런 옵션을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부품이 1순위가 되게, 부품이 먼저 우선시가 되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폴리 라인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분해 작업을 완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BOM 테이블 파트 리스트와 콜아웃 작업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히스토리 구조 선택을 해놓고 제가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의 BOM 기능을 통해서 산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선택한 요소에 대한 BOM 테이블들이 하단에 다이렉트로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산출된 테이블 값들은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폼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폼에 맞춰서 그 콜아웃 부분까지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테이블과 부품 번호가 일치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산출된 모든 내용들은 좌측 하단에 있는 이런 속성 값들로 다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BOM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위치, 유형을 아래쪽으로 변경했는데요. 사용자가 원하시는 방향이라든지 또는 자유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다이렉트로 해당 내용을 줄이거나 또는 글꼴이나 글자 크기까지 변경을 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BOM 테이블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사용하시는 BOM 테이블로 수정, 변경 또한 가능하시고요. 해당 내용은 칼럼 구성하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선 보여드릴 부분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3D CAD 상의 속성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모델은 제가 솔리드웍스 상에서 이미 제가 지정한 속성 값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지고 온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리비전이라는 속성 값을 BOM 테이블에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된 내용은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런 설명, 아이디 수량 같은 부분도 사용자가 원하시는 순서로 이렇게 변경해 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간단하게 적용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은 BOM 테이블에 다이렉트로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BOM 테이블도 매번 이렇게 세팅하시는 것이 아니라 디폴트로 설정만 해주시게 되면은 이 폼으로 계속 이 문서 작업을 진행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런 콜아웃 부분도, 이런 부품 번호 부분도 나중에 정렬하기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실 텐데요.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는 마그넷 라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 자력선을 통한 이런 부품 정렬까지도 상당히 깔끔하게 작업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작성한 마그넷 라인들은 길이값이나 각도값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 또한 정렬 기능을 통해서 모델의 일정 모서리선을 기준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배치를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한 이 이미지 파일들은요, 내보내실 때 간단히 앞에서 이미지 캡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내용들은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 뷰 생성하기란 아이콘을 통해서 좌측에 이런 식으로 아이콘들이 확인이 되시는 걸, 캡처가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내용은 그 밑에 표시된 이러한 이름 값으로 이미지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일 이미지 이름 자체도 사용자가 원하는 값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 모델 하나에 대해서 파트 리스트와 콜아웃 작업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다이렉트로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서 실제 문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리드웍스에서는 고해상도 이미지라는 내용을 통해서 JPG와 같은 그림 파일 내용으로 다이렉트로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현재 환경에 열려져 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미 작업해 놓은 다른 이미지들 또한 한 번에 다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장을 해서 요 문서라는 폴더 하위에 이미지 파일을 JPG 파일로 그대로 내보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보낸 이미지 파일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문서 안에 문서 폴더 하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해당된 내용들은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로 다이렉트로 나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보낸 이미지 파일들을 그대로 이제 문서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뭐 워드상에서 간단히 내보낸 이미지를 삽입해서 나중에 업데이트 됐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문서에 이미지 삽입을 하실 때 간단히 선택해 놓고 삽입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업데이트된 내용이 문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용한 내용을 단순 삽입이 아니라 솔리드웍스 컴포저 파일에 연결을 시켜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개 이미지 삽입을 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미지 하나만 더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파일에 연결을 시켜서 이미지를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이미지 문서 작업들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들 작업하실 거예요.
자, 근데 자 이렇게 솔리드웍스 컴포저 또는 회사 내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직접 문서 작업을 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이미지 삽입을 통해서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가정을 하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장비를 테스트 장비를 통해서 이제 문서 제품, 시제품 출시와 맞춰서 이제 뭐 제품 매뉴얼이라든지 제품 브로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내보내려고 해요. 자, 그런데 테스트 장비를 확인을 해봤더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실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설계 변경이 통해서 문제가 없게끔 완전한 제품으로 나와야겠죠. 제가 여기에서 일단 요 문서는 간단하게 저장을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동일한 문서의 내용에 그대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변경할 부분은 제가 지금 커서 위치한 그 단품 설계한 이 요크 부분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미지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요 요크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크 부분에서 이제 설계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은 실제 3D CAD 상에서 변경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죠. 실제 3D CAD 상에서 변경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솔리드웍스 환경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설계 변경한 내용은 설계 변경할 이유는 변경이 이루어질 이유는 자, 이 부분이 좀 과다 설계라고 합니다. 좀 과하게 설계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뭐 제품 경량화를 하든지 뭐 제품 원가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유로 설계 변경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제가 먼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설정을 통해서 해당 어셈블리 구조만 보이게 좀 설정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석 검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간단한 정적 해석,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은 제가 이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구조 조건에 이 부분을 고정 조건으로 주고요. 자, 요크 부분에 이쪽에 힘을 받을 때 틀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외부 하중값을 해당 면에 다이렉트로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지금 확인되는 화살표 방향은 이 샤프트 축의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힘을 받지는 않겠죠. 한쪽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제가 선택된 방향에 요소를 통해서 간단히 한 750N만큼 힘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엔 그 앞쪽으로 지금 750N 힘을 가할 거고요. 자, 이 옆쪽에는 반대 방향으로 750N의 힘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750N, 그럼 방향이 반대로 되겠죠. 자, 간단하게 구속과 하중 조건을 준 상태에서 해석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시뮬레이션 실행을 시키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해석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뭐 이렇게 간단한 구조 외에도 뭐 토탈 뭐 종합적인 뭐 유체 유동에 관련된 해석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비틀림 변형, 낙하 충격, 열 해석 다양한 해석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세미나 끝나고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해석 결과값이 나왔네요. 일단 지금 응력 단위로 해서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실제 모델이 이렇게 틀어지면은 말도 안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실제로 변형되는 배율이 약 1600배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제 변형이 일어나는 1600배만큼 과장된 표현으로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확인할 부분은 안전계수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안전계수가 6.9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는 이 최소 안전계수를 2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6.9의 안전계수가 나오면은 상당히 과하게 안전한 상태인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2에 맞게끔 좀 제품 경량화도 시키면서 뭐 불필요한 살들을 빼고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당 파트 부분으로 다이렉트로 넘어가서 설계 변경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작성했던 그 파트 내용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는 솔리드웍스 라이브러리를 통한 부품 설계 변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라이브러리에는 여러가지 형상을 놓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주 사용되는 형상,
그다음 뭐 판근물을 많이 다루는 회사에서는 장공, 슬로틀 같은 형상이 상당히 많이 쓰이겠죠. 자,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형상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웍스 라이브러리에 해당 형상을 저장해 주시게 되면은 간단히 드래그 앤 드롭으로 모델에 직접 끌어다 주시게 되면은 정확한 참조 요소, 이런 모델의 참조 요소만 찍어 주시게 되면은 해당 위치로 정확히 배치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매번 이 부분들을 스케치하고 컷하고 필렛 추가할 그런 설계적인 시간 부분도 상당히 단축시키실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좌측에 대칭 복사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추가된 히스토리의 순서만, 자, 이 부분의 순서만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다 자동으로 대칭 복사 기능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하단 부분에도 추가적인 라이브러리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형상으로 보이죠. 자, 이 부분의 라이브러리는 참조 요소가 이런 원형 모서리의 센터 포인트가 참조 요소예요. 이 부분을 선택해야 정확한 위치에 배치가 되는데요. 지금 그래픽상에서는 선택할 요소가 없죠. 자,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처음에 작성한 스케치 부분을 표시를 해놓고 해당 스케치에 포인트를 가지고 위치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딱 센터 정확한 위치에 배치가 되고요. 자, 이런 라이브러리 형상들은 물론 저장을 하실 때 지정해 놓은 치수 값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가로 100, 세로 200 뭐 이런 식의 치수를 지정을 해 놓으셨을 텐데 그 형상을 매번 똑같이 가져오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해당 내용들의 치수까지 변경을 하고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요 26mm라는 치수를 30mm로 변경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해당 내용을 적용하는 순간 사이즈 변경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 형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의 치수값들은 사용자가 직접 변경해서 이렇게 삽입하실 수가 있고요. 설계 변경된 내용을 다시 어셈블리 환경으로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해석 진행을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모델만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서 입력했던 구속 조건이나 경계 조건 값들을 다시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간단히 해석 실행만 재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동등한 조건 값으로 다시 한번 해석 진행이 되겠죠. 자, 실제 해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요소 조건 또는 메시 이에 따라 상당히 시간차가 크겠지만은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한 좀 메시는 거침 상태로 놔두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델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동등한 조건으로 해석 진행을 다시 했고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안전계수 부분이죠. 실제 안전계수를 확인했더니 앞에서 봤던 6.9의 안전계수보다는 설계 변경이 일어난 다음에 회사에서 원하는 2라는 안전계수에 상당히 근접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2보다 안 되는 값이 나오게 되면은 설계 최소 안전계수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뭐 깨지거나 휘거나 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안전한 부분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원하는 안전계수 값에 가깝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참 잘 변경이 됐죠.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이 부분이 솔리드웍스 어셈블리 환경에 그대로 적용된 것을 지금 그래픽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3D 솔리드웍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타 CAD 파일에서도 이렇게 변경된 내용들의 CAD 파일을 다이렉트로 저장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저장을 해야지 설계 변경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제가 다이렉트로 솔리드웍스 컴포저 파일로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솔리드웍스 컴포저 파일로 내보내 보도록 할게요. 컴포저 파일로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데모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잡은 내용 중에 하나가 물론 문서 작업 되기 전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은 상당히 베스트한 케이스겠죠. 왜냐면은 문서 작업 이루어지기 전에 변경된 내용을 다시 문서 작업에 반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재작업, 반복 작업에 대한 그런 시간적 비용적인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베스트한 케이스긴 한데, 이렇게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문서 작업 또는 실제 뭐 사진 촬영을 하거나 하는 문서 작업을 진행되는 중간에 이렇게 모델의 설계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작업했던 모든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생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적으로도 또는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3D CAD 데이터를 3D CAD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변경된 3D CAD 데이터를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다이렉트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요.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 다이렉트로 가지고 온 이 변경된 3D CAD 데이터는 작업했던 모든 문서 2D 문서뿐만 아니라 3D 동영상에게까지도 영향을 다이렉트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업데이트가 됐고요. 제가 솔리드웍스 컴포저상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직 변경 전이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실제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웍스 컴포저상에서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서 방금 제가 솔리드웍스 상에서 내보낸 변경된 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업데이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래픽 이미지뿐만 아니라 창이 전환이 됐네요. 자,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 이미지 이렇게 지금 제가 설계 변경한 값들이 적용된 게 확인이 되죠. 자, 또한 뷰를 직접 돌려보게 되면은 뒤쪽에도 라이브로 삽입된 게 확인이 되고요. 지금 띄워져 있었던 뷰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뷰에도 작업했던 내용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파일 하나, 변경된 3D CAD 데이터만 하나 가지고 그 3D 변경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시면은 내가 작업했던 10개, 20개 또는 이 이미지 파일로 작업했던 모든 문서에 다이렉트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로는 로컬 사항이 없죠. 다이렉트로 제가 다시 한번 이미지 파일을 내보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내보냈던 동일한 그 경로에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경로에서 작업했던 워드 문서 작업이 있었죠. 네, 워드 작업이 있었죠. 이 워드 문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자, 실제 보게 되면은 제가 워드상에 이미지를 다시 재삽입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컴포저상에서 이미지 변경된 파일에 이미지만 내보내 주시게 되면은 제가 이 이미지 파일을 솔리드웍스 컴포저 파일에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업데이트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을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아끼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3D CAD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강점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서 추가적인 몇 가지 작업들만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작업 지시서 문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다른 부분을 다 없애고요. 요 링크 가드라는 부분만 내놓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는 제가 부품 하나씩 선택하고 축 이동에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만 그 분해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모든 부품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형 분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한 번에 일괄적으로 축 방향으로 다 분해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볼트, 샤프트, 너트 이런 체결 부품들이 많이 조립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면은 이 기능을 쓰면 상당히 유용하게 분해 작업들을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분해 작업을 간단하게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이미지 캡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앞에서는 폴리라인이라는 분해 지시선을 작업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의 분해 단계는 제가 간단한 화살표를 통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다. 하지만 좀 화살표 방향이 반대죠. 이런 부분들 또한 사용자가 선택한 좌측 하단의 속성에서 시작이 아닌 종료 부분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런 투명도 조절뿐만 아니라 뭐 색상 또는 헤드 모양의 뭐 두께, 너비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부품이 우선시되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미지 또한 삽입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작업들 뿐만 아니라, 자, 이런 체결 부품들 간에는 다이렉트로 빠지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조립이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분해가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의 이미지도 간단한 이런 원형 화살표를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화살표뿐만 아니라 이런 원형 화살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반경값을 늘린다든지 각도값을 조절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이런 식으로 배치 또한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 회전이 되게끔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요소는 간단하게 부품 회전을 통해서
이 정도 회전값을 통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작성한 이미지는 제가 추가적으로도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캡처한 이 이미지들은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이 문서 작업에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애니메이션 작업에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솔리덕스 컴포저에서는 이렇게 이미지와 이미지가 연결되는 단계를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이게 원본 상태로 다시 한번 좀 복구를 시키도록 할게요. 제가 변형 복사를 통해서 원래 파일이 위치한 내용으로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원래 상태죠. 변경된 상태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식으로 진행이 돼요. 실제 화살표도 작업한 내용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분해가 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 가지고도 충분히 동영상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작업들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제가 아래 타임라인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내가 원하는 시간 타임에 해당되는 이미지 파일을 배치를 시켜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만 배치를 시켜 주시게 되면은 제가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앞에서 작업했던 화살표 부분의 내용들을 그대로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가 됐죠. 자, 이런 부분을 재생을 한번 시켜주시게 되면은 해당 내용이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나와요. 이렇게 회전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한 번에 진행이 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이미지 파일들은 내가 원하는 타임라인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은 해당 내용이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영상 진행이 여기서부터 진행하게 되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다음 이미지까지 넘어가는 내용이 동영상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한 이런 이미지 파일들은 문서 작업 또는 동영상 파일까지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제가 추가적인 몇 가지 작업들을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작업 지시서는 뭐 단순 2D 페이퍼 문서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3D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회사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HTML 문서까지도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이미지 링크라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 마이터소라는 제품은 자, 이 색상의 버전도 있지만은 요 하단 부분이 파란색 버전도 있고 또는 노란색 버전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실제 문서 작업에 그 문서 작업을 하실 때 파란색 제품도 만들어 놓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노란색 제품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실제 이렇게 실사 이미지를 작업하실 때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솔리덕스 컴포저 상에서는 제가 간단히 아랫부분에 대해서 서브 어셈블리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은 솔리덕스 컴포저 상에서 하나의 간단한 설정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해당 내용을 간단히 제가 파란색으로 변경을 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이미지를 변경해 놓고 새로 찍어 놓고 자,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버전이 새롭게 나오게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직접 제가 이 부분도 복사해 다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부분들의 이미지 링크를 하실 때는 간단합니다. 그 좌측에 캡처한 이미지들을 다이렉트로 환경내로 끌어오시게 되면은 해당 이미지 파일들이 그대로 딸려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성된 내용들은 간단히 새롭게 제가 뷰를 하나 생성을 해 놓도록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진행상을 확인하실 때는 밑에 있는 요 아이콘을 끄시고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해당 버전의 뷰로 자동으로 컬러가 변경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컬러나 또는 형상이나 형태의 변경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미지 링크를 통한 버전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다시 원 상태의 이미지로 복구를 하고 싶으실 때는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미지 삽입을 통해서 링크를 통한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원본 상태로 변경되기에 앞서서 이 파란색 버전, 노란색 버전 두 개를 만들어 놨죠. 이 노란색 버전도 이 부분을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간단히 뷰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지만은 선택한 요소를 가지고 잘못 선택을 했네요. 자, 선택한 요소를 가지고도요. 자, 제가 요 선택한 요소를 가지고도 이미 작성한 다른 이미지에 다이렉트로 업데이트를 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이렇게 작성된 내용들은 파란색 버전으로 와서도 원본 상태의 링크가 돼서 변경이 되고, 다시 노란색 버전으로 가서도 원본 상태의 링크의 변형을 통해 다시 원본 복구가 되고, 자, 이런 식의 뭐 이미지 링크 또한 가능하시고요. 또는 이런 모델 자체의 링크 또한 가능합니다. 제가 이 밑에 모델을 선택을 했을 때,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제일 처음에 작성한 이 이미지 뷰로 넘어가는 링크를 한번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해당 부분 또한 선택한 요소의 좌측 하단의 속성에 링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작성했던 뷰 이미지를 통해서, 이 뷰는 제가 베이스라는 뷰죠. 이 베이스라는 뷰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해당 내용을 간단히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이미지 뷰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 구조는 나중에 HTML 문서로 내보내셨을 때 온라인상에서도 다이렉트로 사용자가 클릭만으로도 이 이미지 링크 부분이 자동으로 따라져 가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또한 안쪽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좀 더 확대해야지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 솔리덕스 컴포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디거라는 기능을 통해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디거라는 기능을 통해서 확대 이미지라든지 다양한 이미지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굳이 모델 바깥쪽에 배치뿐만 아니라 여백에 배치를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다가 놓게 되면은 해당 부분 이미지가 그대로 캡처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디거라는 기능은 단수 퍼센테이지에 따른 확대 축소뿐만 아니라 단면이라든지 부품 숨기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단면 잘려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X라인 기능을 통해서 부품이 약간 고스트화 됐죠. 뒤쪽에 있는 부품들은 약간씩 투명해지고 앞쪽에 있는 부품은 선명해지고, 또는 양파 껍질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부품을 아예 숨기거나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들은 단순한 이미지 캡처를 통해서 여백에 이런 식으로 추가 이미지들을 생성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한 모든 이미지 파일들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간단한 고해상도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셔서 다이렉트로 출력하시거나 문서 작업 또는 PDF 문서로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미지 링크랑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되는 부분들은 작업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작성해 놓은 내용들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부분은 세미나 전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작업한 내용이고요. 뭐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솔리덕스 컴포저 상에서 몇 가지 좀 작업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모델이고요. 앞에서 말한 이런 이미지 링크들은 단순한 컬러라든지 형태 변경뿐만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 부분들까지도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라벨을 통한 해당 내용의 접근, 이런 식의 강조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클릭했을 때 이 모델이 구동되는 범위라든지 어떻게 플로우가 진행이 되는지 해당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내용을 제가 이미지로 떠났기 때문에 간단히 동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동영상을 제가 이건 작업해 놓은 거고요. 플레이를 했을 경우에 뭐 모델을 한번 돌려서 뭐 해당 내용에 구동되는 범위를 확인한다든지, 또는 이런 동영상 작업에 분해되고 조립되는 내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 제품이 어떤 플로우로 그 공정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도 작업 지시서 내지는 내부 교육 자료로도 만드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솔리덕스 컴포저상에서 작업할 수 있는 뭐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강점은 작업하고 계신, 기존에 가지고 계신 3D CAD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업데이트 됐을 때, 설계 변경이 됐을 때 자동으로 관련된 컴포저상의 파일, 그 다음에 문서상의 파일에도 업데이트가 된다는 점, 이게 두 번째로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동영상이나 실제 온라인상의 작업들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세 번째 강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솔리덕스 컴포저를 통해서 그 작성된 실제 고객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여드리고 이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 부분인데요. 그 저희 고객 중에 세종 파마텍이라는 그 이제 의약품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솔리덕스 컴포즈상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지금은 실제
공정 라인에 대한 그 제품 영상 촬영이고요. 자, 이 부분도 실제 사용하시는 분께서 간단하게 이틀 교육을 받고 저희 솔리더스 컴포저도 따로 교육을 해드리긴 하고요. 교육 과정은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뭐 원데이면은 충분하게 기능적인 부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원데이는 추가적으로 실제 그 다루고 계신 아이템에 대해서 간단한 문서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교육을 받고 가셔서 이제 실제 그 회사 제품이 어떤 플로우로 공정 단계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솔리덕스 컴포저로 작업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은 게 솔리덕스 컴포저로만 작업한 게 아니라 솔리덕스 컴포저 작업과 동시에 그 실제 제품 영상이 교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확인이 되시죠? 따라서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좀 퀄리티 좋게 작업이 된 부분이어서 이 영상은 이 회사 홈페이지 상에도 게재가 되어 있고요. 실제 회사 입구 메인에서도 이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은 뭐 회사 홍보에도 상당히 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 또는 영업 쪽이나 마케팅 쪽에서도 자, 이러한 영상 하나만 가지고 다니시게 되면은 제품 데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앞에서 HTML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은 HTML 문서입니다. 이 대전에 위치한 한전 원자력 연료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핵 연료 장비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은 그 중국 쪽에 이 핵 연료 그 추출하는 장비를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이 위험한 공정이기 때문에, 작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뭐 교육도 거의 몇 주간 진행을 해야 되고, 또한 멀리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의사소통이 상당히 힘든, 중국 현지인에게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의사소통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솔리드웍스로 다 작업한 파일이 있어서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이런 작업 매뉴얼들을 홈페이지상에 게시를 해놓은 내용이에요. 그 앞에서 제가 컴포저상에서 이미지 링크를 말씀을 드렸죠. 그 이미지 링크를 건 부분들이 온라인상에서도 다이렉트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해당 내용을 클릭해서 접근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플로우 순으로, 작업한 플로우 순으로 다이렉트로 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온라인상으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뭐 추가적인 내용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홈페이지 뭐 그 단위별로 뭐 구성별로 게시를 해놓고 해당 내용으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AS도 이루어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HTML 문서로 만든 내용이 되겠고요. 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그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통해서 뭐 간단한 2D 문서 작업뿐만 아니라 3D 애니메이션까지도 직접 다이렉트로 컨트롤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내용과 같이 온라인상의 HTML 문서라도 내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는 3D CAD가 있으시다면은 좀 더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통해서 3D 전자 매뉴얼 이런 식의 매뉴얼들을 만드시는데 효율적으로 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솔리드웍스 컴포저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그 질문 사항이나 뭐 문의 사항 있으시면은 그 화면 위쪽에 보시면은 요 채팅창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은 채팅창 하나 열리실 거거든요. 그 채팅창에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직접 뭐 시연 가능한 부분을 제가 직접 지금 시연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뭐 구두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뭐 채팅창에 좀 작성 부탁드리고요. 뭐 이 부분은 저희가 데모 라이센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내부 정기 교육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은 그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으로 뭐 메일이나 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뭐 성심성의껏 뭐 트라이얼 버전이라든지 뭐 구인 문의 또는 추가적인 교육 내용에 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워드 외에 엑셀이나 한글에서도 가능한지 질문이 왔는데요. 그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는 MS 오픽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서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HWP 파일 형식의 그 한글에서는 아직 그 호환은 되진 않고요. 이 부분은 그 다이렉트로 업데이트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솔리드웍스 컴포저 환경을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내에 삽입 또한 가능하세요. 따라서 솔리드웍스 컴포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에서도 문서 내 환경을 삽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액티브엑스로 구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저희가 이거 제공을 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그 부서들이 뭐 마케팅 부서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 영업 부서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셈블리 상의, 그러니까 그 캐드 상에 메이트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뭐 솔리드웍스뿐만 아니라 그 다른 캐드 파일에서도 그 조립 조건을 다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그 조립 단계의 속성까지는 다 가지고 오진 않고요.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는 해당 내용의 조립 조건들은 추가로 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는 분께서 뭐 제가 방금 전에 어셈블리에서 말씀드렸던 설정 기능을 통해서 이미지 삽입 때 선택이 가능한가요? 여쭤봤는데요. 솔리드웍스 상에서 다양한 설정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면은 다양한 설정 관리한 개별 파일이 있으시면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그 하나의 파일 내에서 내가 원하는 설정, 뭐 1번 설정, 2번 설정을 다이렉트로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는 설정별로 파일 관리를 해놓고 그 파일을 가지고 오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도 조립 조건은 추가로 주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4축 로봇, 5축 로봇 이런 부분들도 그 키네매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피벗 기능을 통해서 내가 뭐 축 기준으로 회전이 된다든지 또는 이 첫 번째 회전과 동시에 두 번째 회전이 같이 연동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 메이트 조건, 조립 조건까지 다 구속을 잡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 솔리드웍스 컴포저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시간 외에도 그 화면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나 그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뭐 저희가 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간단하게 뭐 체험판이라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뭐 메일이나 뭐 유선상으로 말씀해 주시게 되면은 그 부분도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이렇게 1시간 동안 바쁘신 시간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이번에는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이렇게 뭐 온라인상에서 인사를 드렸지만은 뭐 다음번에는 뭐 다른 제품군으로도 또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하니까요. 뭐 다른 제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그 솔리드웍스 컴포저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